주진우 기자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봉주 의원이 좀 전에 전화가 온 거야. 어머, 오늘이야? 지난주 얘기를 정리하고 살을 좀 붙이자고. 자, 지난주에 쓱이 등장을 했어요. 정리할 테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하정희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국정농단 때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정유라 씨 수업을 한 중대 학생이 대리수강 네. 한 게 드러나요. 외국에 있었어요. 학교도 그러니까. 안 갔습니다. 보니까 중대생이네? 그런데 그 사람이 하정희 교수의 제자였어요. 네. 하정희 교수는 최순실의 심부름을 하는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하정희 교수가 이 학생에게 대리수강을 지시합니다. 그 당시 특검의 조사 내용이에요. 그런데 최순실 씨하고 인연을 또 따라가 봤더니 정유라 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이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연이 시작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고영태 씨 기억나죠? 하고 같이 골프 모임을 한다든가 또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네. 예. 기억나죠? 고 연결고리도 했던 매우 특수관계인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실의 가장 가까운 데에서 심부름을 많이 했던 그 사람이 사회 활동을 하는 것도 최순실 씨가 뒤를 봐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하정희 씨가 저한테 해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정희 교수의 남편이 이철수 씨라는 분인데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금융사고로 구속이 된 분이죠? 다른 저축은행에 불법 대출을 연결해 준 걸로 감옥에 갔었어요. 불법 브로커로 활동해서 이제 두 사람을 일단 설명했습니다. 하정희, 이철수. 그런데 이 하정희 교수의 사촌이 하선희 씨라는 것을 정봉주 의원과 주진우 기자가 취재해서 알아냈다. 이거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변곡점이 생기는데 이 하선희 씨는 하정희 교수의 사촌 김창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부인이에요. 김창경은 매우 또 저축은행계의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하선희 씨 소유의 임야에 최순실 씨 부모의 묘가 있어요. 최태민 임선이. 하정희 교수도 최순실 씨하고 연결되고 하선희 씨도 최순실 씨하고 연결되죠. 그런데 이제 이 남편 김창경 전 회장이 금융사건이 터져가지고 네. 200억을 들고 중국으로 밀항을 하다가 잡혀요. 네. 그때 변호사가 곽상도. 곽상도 의원이라는 겁니다.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첫 번째 민정수석이었는데 검사장을 거치지 않은 최초의 민정수석이에요. 네. 그래서 도대체 누가 꽂았냐 그런 말들이 있었지. 처음에 말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인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리가 검찰 관계된 사람이 있어요. 그때 생각나십니까? 김학의. 그분은 문제가 이만큼 많은데도 우리 사람이라고 써야 된다고 해서 장관을 시킬까? 민정수석을 시킬까? 안 돼. 그래서 법무부 차관, 청문회 없는 자리에다 심었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심은 사람이 곽상도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곽상도가 오자마자 다 놀랐어요. 그래서 누가 꽂았느냐 말들이 많았는데 특검 수사 때 최순실 하들 뜯어봤지 않겠어? 그랬더니 그 안에서 민정수석실 문건이 와르르 나온 거예요. 예, 검찰이 최순실 씨 외장 하드에서 압수한 청와대 문건에 박 전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한 민정수석실 동향 보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건 작성 시점은 2013년 3월 10일로 당시 민정수석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언제부터 왔나 보니까 대통령 취임한 직후부터 나온 거예요. 직후부터.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인가. 네. 그때 민정수석이 곽상도. 고영태 씨나 최순실 씨 주변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면요. 청와대 장관은 다 최순실 씨가 도장을 찍었다. 거의 중요한 자리는 도장을 찍었다고 얘기합니다. 고영태 씨의 주장인 거지. 네. 최근까지 확인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수시로 인사를 추천했고 민정수석실이 이를 검증했다는 조카 장시호 씨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최 씨가 아침마다 밀봉한 서류 여러 건을 청와대에서 받아왔냐라고 묻자 장 씨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곽상도를 그 자리에 보낸 것은 최순실 씨가 아닌가? 네. 라는 의혹이 국정농단 초기에 있었어요. 네네. 근데 아무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얘기는 곧바로 최순실 씨한테 전달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곽상도 의원은 언제 다시 등장하냐면 대장동 녹취 19개를 제출해서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게 만든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회계사가 검찰에 가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은행이 화천대유가 아닌 다른 곳과 컨소시엄을 구상한 적이 있는데 그러자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게 바로 곽상도 의원이다. 예. 50억의 실체가 여기서 조금 드러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만배 씨도 거의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정태 회장과 곽상도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2013년 6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중국을 방문합니다. 네. 그때 곽상도 수석이 수행을 해요. 근데 중국 현지에서 발생했던 김정태 회장의 아들 문제가 있었나 봐요. 예. 네.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곽상도 수석이다라고 하는 제보를 민영배 의원이 받았어. 네.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대통령을 수행할 때 주로 경제 관련된 사람들이 가지 민정수석은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민정수석이 할 일이 뭐 있어, 외교에서. 민정수석이 어디 순방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들은요, 대통령이 어디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약속을 잡아요. 그런데 곽상도는 수행을 했어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무슨가 미션이 있었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들 했는데, 최근에 민영배 의원에게 제보가 와서 민영배 의원이 국감에서 네. 이런 제보가 있었다라고 밝힌 내용이고, 그리고 또 하나은행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정유라 씨가 여기 다 가물가물 하실 텐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렇죠. 한국에 있는 거를 담보를 잡고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돈을 내줘요. 이거는 유례가 없는 대출인 거예요. 네. 하나은행 압구정 지점에서 한국 땅을 잡고 돈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네. 받았는데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지점에 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한국에 있는 담보를 잡고 여기서 돈을 니네가 빌려줄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담보를 잡고 빌려준 경우가 있냐? 없습니다. 얘기했죠. 그런데 그걸 해냈어. 네. 그거를 정유라가 해냈어. 20살의 정유라가 그걸 하게 해준 양반이 누구냐면 그 지점장 이상화 씨라는 분이에요. 네. 이상화 씨가 귀국한 후에 초고속 승진을 했는데 그 승진을 지시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수석과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몇 번 지시했어요. 그랬더니 안종범 수석에게. 네. 그 안종범 수첩에 다 나옵니다. 사기업 인사를 왜 대통령이 지시를 하냐고. 그래도 해. 그래가지고 했어요. 자, 그래서 최순실 하나은행 연결고리가 또 있죠. 그러면 대장동하고는 어떻게 이 인물들이 연결이 되느냐. 첫 번째 하정희 교수. 남편 이철수 씨가 김만배 기자하고 아삼육이라는 거 아니야. 네. 김만배 기자하고 아주 친분이 있었고요. 이철수는 저축은행 대출에 관여하는 최고 실력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철수, 김찬경, 그리고 은임표라는 세 사람이 이철수는 뭐 다른 저축은행의 대출에도 영향을 미쳤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김만배하고 김만배 전 기자하고 아삼육이었다. 이렇게 화천대유 대장동하고 한 고리가 연결되고. 일단 연결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곽상도 의원이 하나은행 찾아가가지고 화천대유랑 하라고 했다는 사람 아니에요? 화천대유하고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엉클어졌는데 다시 묶어준 게 곽상도라고 정영학이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사촌인 하선희 씨. 김찬경. 하선희 씨의 남편인 김창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대장동 땅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2012년 당시면 그때 이제 깡패들이 와가지고 대장동을 막 먹으려고 왔다 갔다 했을 때 제가 대장동 가서 이강길 씨 만나고 그 취재할 때 그때였는데 그 당시에 김창경이 이 동네에 들어왔다. 누구를 시켜서 땅을 작업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이강길 씨가 얘기했죠.
그리고 최순실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가 화천대유 첫 번째 법률검이란 말이에요. 네. 2015년 9월. 네. 자, 최순실 씨가 너무 많이 등장하잖아. 그림자가. 대장동과 관련된, 연결된 인물들에 최순실 씨가 너무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우연치고는. 하나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최순실한테 해준 게 대출뿐이었느냐? 그거 말고 많은 얘기가 왔다 갔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근데 국정농단 수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유라 말고는 나머지는 수사는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이 하나은행 회장한테 가가지고 화천대유랑 파트너십 맺으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렇죠. 웬만한 사람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선희 씨의 남편이 김창견 전 회장이고 김창견 전 회장의 변호사가 곽상도 의원이라는 거. 이렇게 연결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 이렇게 다 연결될 줄 몰랐는데 연결을 시켜버렸네. 네. 지난주에. 화천대유에 그리고 처음에 목돈을 밀어준 사람이 SK 사람들인데 그때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 가 있었어. 사면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이 정권의 실세인가? 그때 고영태하고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통화를 해요.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때 다른 데로 갖다 줬는데 그 사람들 녹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 얘기가 나와요. KBS가 입수한 고영태 씨와 측근들의 녹음 파일 오늘도 분석하겠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어봤더니 고영태 씨는 SK 최태원 회장이 사면될 거라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태원은 먼저 나오고 회장을 바꾸는 체계로 가기로 했어요. 먼저 나오고요? 지금 최태원 대신 임시 회장으로 맡고 있는 사람도 힘이 안 되는 거야? 그때 기사화 됐던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박영수 윤석열 팀이 주적으로 삼고 진군한 것은 SK 최태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SK가 빠져나가죠. 완벽하게 빠져나가죠. 그거는 다음번에 얘기할까요? 그거는 미스테리예요. 네. 왜냐면은 특검발 초기 뉴스로 되돌아가면 SK에 관한 보도들이 나옵니다. SK 롯데. 네. 그래서 이제 고영태 씨가 SK로부터 어떻게 받지? 펜싱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왜냐면 고영태 씨가 펜싱 선수 출신이잖아. SK로부터 우리가 뭘 받아내야 되는데? 뭘 받지? 최태원 회장만 단독 사면이 된다는 거는 고영태는 이미 전에 알고 있었어. 왜? 최순실이 알고 있었거든. 그 말을 고영태 씨가 했지. 했지. 했어. 지금도 하고 그때도 했어. 그래서 이제 SK 돈이 그래서 들어온 거 아닌가? 라고 주진우는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자, 그건 내가 그래? 진짜 잘 돼 있어. 그럼 멀리 가라 그러면. 오랜만에. 그렇게 생각하면 이 대장동은 이 출발이 그거 아니야. 대청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얘기 아니에요. 대청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검사들이 대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차곡차곡 따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탐사라는 건 초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쭉 따져오다 보니까 이게 아기가 맞기 시작해서 대장동과 최순실 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분이 있다면 미스테리가 풀려. 왜 곽상도한테 돈을 줘? 그리고 왜 하나은행이 이렇게 어렵게 구도를 짜가지고 화천대유에 다 몰아주냐고요. 갑자기 SK가 왜 화천대유에 돈을 주냐고. 이경재가 왜 나와? 이상하잖아요. 연기도 잘하네. 이 새끼 연기. 이상해. 이상하잖아. 방송하더니 연기가 늘었어. 아니야. 대선 후보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파는 건 좋다 이거야. 실컷 하라 그래. 근데 돈이 안 나오니까 갈 길이 없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쪽 있잖아요. 네. 곽상도 의원이 하필이면 50억을 받는 바람에 아들이 받는 바람에 이쪽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 검찰에서 오늘 곽상도 의원의 집과 하나은행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어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을 미친 거에 대한 수사를 이제 시작했다고 봅니다. 대장동은 정말 제대로 수사하면 최순실 씨가 나올지도 모른다.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인물이 너무 많다. 그리고 저축은행 수사를 총지휘했던 데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였어요. 중앙수사부장이 누구였냐? 최재경.
그때 중수이과장 윤석열. 이 사건에 최순실 씨의 이름이 등장할 거라고 누가 상상해나 했어요. 최순실 씨가 직접 뭘 했다가는 아직도 입증된 거 하나도 없는데 관련자들의 이름에 최순실 씨가 연결된다는 거지, 계속해서. 여기는 저희가 더 파보겠습니다. 대장동 문제는 저희가 계속 할게요.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대장동은 해결되지 않고요. 다른 언론이 이거 안 할 거거든요? 우리가 일단 이런 건 또 전문이란 말이야. 즐겁기도 해. 내가 2012년에 왜 깡패를 만나러 거기 대장동에 갔을까? 괜히 대장동 건드려가지고 우리 그냥 네. 조용히 방송이나 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또. 그리고 지금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이제 우리 방송을 듣고 인제서야 시작했어. 이 길로 가는 것은 우리밖에 없고 네. 여기는 우리가 전문가야. 그래서 그 사람이 방송을 듣고 이렇게 50억 클럽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이재명 그 사이드에 대한 수사는 유동규에서 멈춰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쪽으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니까.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돈을 안 받는단 말이야, 이 사람은. 받으면 죽는 줄 알고. 받으면 죽죠. 그때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래서 돈을 안 받기 때문에 배임으로도 못 넘어가요. 진짜 수사는 이쪽인데 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 이 구도로 봐야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까지 이게 취재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한번 해보지 뭐. 네. 전 가볼게요. 이 새끼 깜찍하게 왜 그래? 가 이 새끼. 지금까지 아닌 밤중에 주진우 라이브였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 오늘. 다 편집해야 돼.